자,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단원이야. 일단 여기를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화환원이라는 것이 화학 반응이거든. 화학 반응인데 화학은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한다는 원리를 좀 보면 되는 거야. 여기는 전자 이동을 잘 봐. 자, 먼저 산화환원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조건을 알려줄게. 이 산화환원은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이 서로 반쪽 반응이라 하거든. 근데 이 두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 이거를 너무 중요시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돼, 애들이. 그러니까 산화 반응도 환원 반응도 동시에 일어난다.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서로 주고받는 게 동일하다는 얘기야. 주고받는 게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산화 환원 반응을 먼저 배운 다음에 지구 역사, 생명의 역사를 바꾼 산화 환원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앞부분은 너무 광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215쪽에 산화 환원 반응을 먼저 할 거야. 자, 산화 환원 반응을 먼저 볼게. 잘 들어봐. 얘들 어떻게 일어난다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더니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기법이야. 항상 반응물만 본다.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보면 반응물을 써주고, 이거 몇 종류인지 모르지만 써주고 생성물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산화환원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걸 명심해. 물론 반응물이 생성물로 넘어가면서 산화가 진행되고 환원도 진행되지만 출제자가 물어보는 산화된 게 누구야, 환원된 게 누구야는 저 반응물이 존재한다. 무조건. 알았지? 저거를 보고 이 반응을 들어가도록 하자. 자, 옛날 과학자들은 산화와 환원이라는 이 반응의 이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보고 지었냐면 산소 이동을 보고 지었어.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요걸 보는 거야.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간다. 이게 초창기 이론이라는 거지. 그럼 그 뒤에 이론이 또 나오겠지. 그 이론은 이 이론을 포함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산화에 대한 정의가 뭐냐? 산소를 얻는다야, 표현이. 알겠지? 산소를 얻는다. 환원이라는 표현은 뭐냐? 산소를 잃는다. 중요한 건 얘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고받는 산소의 원자겠지? 동일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주고받는 산소 원자의 숫자는 동일하다. 그래서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중요한 건 반응물에 있다는 말 명심하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일산화탄소 이렇게 쓸게. 이 개수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기 때문에 반응물에 있는 탄소 원자와
생성물에 있는 탄소 원자, 산소 원자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O 원자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쓰면 동시에 탄소 원자도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계수가 맞춰진 거야. 지금은 필요 없고. 그러면 얘를 기억이라 부르고, 니은이라 부르고, 디귿이라 불러보자. 뭐만 보자? 기억, 니은만 보자는 거야. 절대 디귿은 보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래서 봤더니 이 기억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산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기억을 산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됐으니까. 그럼 O2는 눈으로 보기에도 O가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지만 다시 끊어진 거니까 얘는 산소를 잃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것이 환원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환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더 하자. 실제로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 주고받는 산소 원자가 한 개씩인 거야, 얘들은. 탄소에게 니은이 기억에게 산소 원자 하나를 주면 C는 산소 원자를 받았다. 그런 애들이 두 개다 이런 얘기야, ECO라는 건. 아직 주고받는 산소 원자가 하나인 애들이 두 개다 이런 뜻인데 뭐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는 여기서 기억과 니은을 칭하는 말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 C는 산화되었지. 이 말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 O2를 환원시킨 거랑 똑같은 말이야. 동시에 일어나니까 자신이 산화되면서 O2를 환원시켰지. 그래서 이 C는 무슨 제다? 환원제다라고 얘기를 해. 다시 O2는 환원되었지. 그렇다면 O2는 C를 산화시키지. 남을 산화시켰으니까 O2는 무슨 제다? 산화제다. 자, 표현을 한번 잘 들으자.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잖아. 그지? 근데 소화제가 스스로 소화돼 남을 소화시켜. 그래서 제가 붙는 거야, 끝에.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붙거나 성이 붙거나 력이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산화제, 남을 뭐 시키는 거야? 산화시키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야. 그럼 자신이 뭐 돼야 돼? 환원돼야 되겠지? 그런 얘기야. 다시 산화시키는 성, 이건 뭐야? 성질이야. 성질. 말 그대로 성질. 남을 산화시키는 성질이 있어. 그럼 자신이 뭐 돼야 돼? 환원돼야 되겠지. 다음에 산화력이 있다. 그럼 이건 힘이거든. 힘. 남을 산화시키는 힘이 있다. 자신이 환원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이 말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 자신은 뭐 된다? 환원된다. 이 말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지. 뭐냐? 산화환원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까지 같이 볼게. 자, 두 번째를 보면 산화구리가 탄소랑 만나서 구리가 되고 CO2가 되었어. 앞에 붙은 커다란 정수 2대1 대 2대1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맞추기 위해서 쓰인 숫자야.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우리는 디귿 니을은 보면 안 된다. 출제자는 무조건 기억 니은을 물어본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니을로. 그치? 산소를 잃었다. 잃었으니 무엇이다 라고 하면 환원이다 라고 하는 거야. 환원이다. 산소를 잃었구나. 환원이다. 그럼 그 옆에다가 무슨 제까지 써주면 좋다? 그렇지. 그렇게 되고 산화제다 라고 해주는 거야. 다시 니은은 니을로 가면서 산소를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되었다? 산화되었다. 그럼 무슨 제다? 환원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야. 이 반응에서 산화제는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CuO 앞에 개수 안 쓰고 부르는 거야. 물질만 쓰는 거니까. 환원제는 누구다? 라고 부르냐? C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산화제가 CuO면 CuO 얘 이름을 산화구리라 부르거든. 이 산화구리는 뭐 된 거야? 환원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 알겠지? 기본적으로 이 반응 중에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너희들은 2학기 기말고사에 중화 반응을 배워. 응? 그럼 우리는 최소한 어떤 게 중화고 어떤 게 산화환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모르잖아, 니네. 지금 산소가 관여한다지만 산소가 있는데도 산화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화 반응도 있을 수 있거든. 요것만 기억하자. 꼼수인데 화학 반응에 잘 들어 얘들아. 이런 것들을 다 물질이라 부른단다. 알았지?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는데 우리는 뭐만 다룰 것이다. 여기서 화학 파트니까 이렇게 순물질을 다룰 거다. 알았지? 순물질은 두 개로 나뉘는데 원소라는 물질이 있고 화합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너희들과 내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앞으로 원소는 있잖아 얘들아. 한 종류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거든. 한 종류 성분으로 구성이 있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애들인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원소는 여기 이런 게 다 쓴 게 화학식이지. 그지?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한 종류가 있으면 뭐다? 원소야. 그냥 아래 첨자로 이가 붙든 안 붙든 대문자 하나는 원소다. 그 다음 봐라. 화합물은 화학식 내에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이 존재하면 이걸 화합물이라 부른다.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려주는 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말을 이 수업에 응용을 해볼게. 도대체 산화환원 반응은 어떻게 깜찍하게 먼저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여기 기억니은 봐봐. 여기에서 얘들아 기억니은 디귿 중에 원소가 몇 개 있어? 오, 똘똘해. 누구누구야? 기억과 니은이야. 맞죠? 대문자가 하나니까. 그럼 디귿은 화합물이네. 다시 밑에 화학식을 봐. 원소 몇 종류 있어? 누구누구가 세 종류일까? CU. 요거? 대문자 두 개인데? 화합물이잖아. 얘하고 얘지. 이 두 개밖에 없지. 잘 들어. 화학식 안에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대문자 하나가 딱 있잖아. 100% 산화환원이야.
그렇게 보라고. 니네가 지금부터 이거 산화환원 반응이잖아. 어떤 화학 반응식이든 가만히 보면 대문자 하나가 있으면 산화환원이야, 무조건. 알겠니? 근데 그러면 선생님 이런 호돈소가 없으면, 원소가 없으면 산화환원이 아닌가요? 아니요. 산화환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니네가 쭉 보는 화학 반응식에 대문자 하나짜리 원소가 있네?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그럼 그거 무조건 뭐라고?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알겠어요? 볼까요? 그냥 왼쪽 페이지로 와봐요. 214쪽에. 꼭대기에 보면 이산화탄소고 물이 있고요. 포도당과 산소가 있대요. 그쵸? 니네 그냥 들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 네 가지 물질이 있죠? 누가 원소 같아요? 찍어봐요. 그래요. 산소가 바로 원소예요. O2잖아요. O2. 밑으로 내려와 봐요.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써있죠? 박스 안에 화석연료 플러스 산소, 화살표, 이산화탄소, 물 써있죠? 누가 원소라고요? 산소. 그렇죠. 이게 산화환원의 초석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반응이 산화환원이구나 라는 걸 알려면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위에 광합성에 이산화탄소와 물만 보셔야 돼요. 포도당 산소 보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다시 밑에 화석연료에서는 누구를 보는 거죠? 화석연료와 산소만 보는 거예요. 반응물만 보라고요. 걔가 산화제이며 환원제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오케이. 오른쪽 페이지 위로 올라와 보세요. 철의 재련이 있죠? 산화철 플러스 일산화탄소, 화살표, 철 플러스 이산화탄소.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원소 같아요? 딱 느낌에. 그렇죠. 철이 원소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누굴 봐라? 산화철과 일산화탄소만 보셔야 돼요. 걔가 산화되고 환원될 거니까. 이해 갔어요? 됐죠? 이제 눈치는 때리고 왔어요, 여러분. 자, 215쪽에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반응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요. 여기서 이 로마 숫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그냥 참고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뭐냐? 이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산소는 금속인 구리랑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라는 결합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이전화를 떠요. 이온 결합 물질은 가장 간단한 실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대1인데 조건이 뭔지 알아요?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몇 가 플러스? 바로 요거 로마 숫자 2가 이 뜻이에요. 아, 2가구나. 그럼 얘는 몇 가다? 1가다 이 뜻이에요. 얘는 검은색의 산화구리고요. 얘는 갈색이에요. 달라요, 물질이. 근데 거기는 이렇게 써줬잖아. 산화구리가 있고요. 탄소가 있는데 구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일단 눈으로 딱 보니까 있잖아, 여기. 됐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 노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디귿 니은을 보지 말고요. 누가 환원제예요? 뭐 된 거 찾아야 돼요? 산화된 거 찾아야죠. 이거 산화된 거 누굴까요? 바로 얘입니다. 산소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화되었다. 누가? 얘가. 그 다음 환원된 애는 기억입니다. 산소를 잃었잖아. 환원되었다. 그래서 산화제 똑같습니다. 왼쪽에 써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고 환원제 얘다라고 쓰면 산소의 산화는 끝이에요. 아시겠죠? 왜 우리는 산화제, 환원제라는 말을 꼭 써줘야 될까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알았지? 그럼 오른쪽 날개글 한번 잠깐 보세요. 날개글.
오른쪽 날개끌 중간에 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 식을 파악을 해볼게요. 그 식을. 그 식을 보시면 먼저 산화구리 식 중에 하나가 수소랑 반응했고요. CU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식이 있어. 자, 생성분은 보지 말고 이걸 노골적으로 봅니다. 이 중에 산화와 환원을 물어봅니다. 산화된 애가 누구예요? 이해 가요? 환원된 애가 누구예요? 그렇다면 환원제는 누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산화제는 누구다? CU.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야. 두 번째 식을 봅시다. 산화철이 있고요. 그죠? 산화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탄소의 반응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앞에 복잡하게 잔뜩 써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요.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산화된 애가 누구예요? 요것만. 앞에 3 쓰는 거 아니에요? 물질만 쓰는 거니까 C. 환원된 애가 누구예요? 자, 이 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알았던 게 뭐죠? 반응물만 찾아라. 그리고 산화된 애는 반드시 무슨 제다? 환원제다. 그 얘기죠. 그 밑에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하는군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나오고 탄소가 발생하는 실험이에요. 이렇게. 이때 누가 산화되었다? 마그네슘이죠. 누가 환원되었다? CO2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마그네슘을 환원제라고 부르고 CO2를 산화제라고 부른다라고 칭하면 여기는 끝이에요. 이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아, 보편적인 산화환원은 반드시 반응물이 됐든 생성물이 됐든 간에 뭘 갖고 있더라? 호돈소, 원소를 포함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무난하지? 괜찮아, 무난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이라는 얘기들을 봤으니까 우리가 앞장 거를 한번 저걸 볼게. 우리 역사를 바꾼, 알았어? 인류 생명 역사를 바꾼 산화환원 반응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반응 중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볼게. 산화환원 반응을 보자는 거죠. 이 반응 중에 산화환원이 껴있는 건데 그 첫 번째 역사적인 반응이 광합성입니다. 여러분. 자, 이 광합성은 말입니다. 애초에 생물들이 원시 바다에 출현한 남세균이라는 애가 있어요. 원시 바다 속에 남세균이 처음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황으로 했어요. 황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산소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식이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H2O가 있고요. 이것들이 반응을 해서 자체적으로 얘를 합성한 거죠. 그리고 산소가 나왔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다른 것들을 잡아 먹지 않고 순수하게 스스로가 화합물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식물의 특징이잖아. 그치? 걔들을 독립 영양생물이라 불러요. 얘들이 지금
고시대, 그러니까 원시 대기에 있는 CO2를 막 빨아들여요. 원래 원시 대기에는 CO2가 되게 높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물에 녹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남세균 같은 것들이 빨아들여요. 광합성을 위해서. 자, 이 식부터 맞출게요, 여러분. 반응물에 탄소 원자가 하나 있어요. 이거 화물입니다. 여기 탄소 원자 6개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써줘요. 탄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수소가 12개 있으니까 여기 또 요걸 써줘요. 그럼 12개가 맞았어요. 이렇게 따지면 반응물의 산소 원자는 총 볼까요? 12개, 6이 12. 그 다음 6개, 18개가 존재하고요. 아울러 포도당에 6개가 있으니까 여기 12개가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개. 이게 식이에요, 식.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냐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눈에 확 들어와요?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는지 눈에 확 들어와요? 한 번에 확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를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학부 학생들이니까 여기까지 볼 일은 없지만 어디에 나온다 이 지문이? 비문학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았어?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광합성이란 반응은 저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지만 사실은 명반응과 안반응으로 나뉘어져서 일어나요. 순차적으로. 자, 이게 먼저 일어나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나요. 순차적으로. 또 하나, 명반응은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명반응이야. 이건 필요 없어요. 빛이 없어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명반응은 저 반응물 중에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 얘가 먼저 반응해요. 물이요. H2. 물이 특정 빛을 받는 거죠. 햇빛을 받아서 수소와 산소로 나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저 반응물의 물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 생성물의 산소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이 산소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H2라는 그 H2O 속의 O 원자가 산소를 받는 겁니다. H2O 속에 있는 O가 산소를 받은 거라고요. O2로. 그럼 뭐예요, 이게? 산화입니다. 얘랑 얘랑 엮으세요, 이렇게. 이게 산화예요, 산화. 이렇게요. 알았죠? 그 다음 봅니다. 저 CO2는 이산화탄소잖아요. 얘는 이렇게 분해된 수소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도당을 합성을 합니다. CO2는 포도당을 합성하는데 이때 얘는 산소 원자를 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잃는 거라고, 쏘리. 환원입니다, 환원. 알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환원이 되죠. 그래서 산화제는 누가 돼야 되느냐? CO2. 환원제는 누가 돼야 되느냐? H2O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았죠? 물이 산소로 가고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으로 간다. 이게 연계를 잘 못 시켜서 틀리는 친구들 많아요. 요렇게 간다. 연계를 맞춰 놓으세요. 알겠지? 이거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그냥 선생님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야. 반응물에 있는 CO2가 포도당으로 가고 물이 산소로 가는 거야. 방향성을 잡아서 물이 산소로 가는 반응이 산화다라고 잡아라, 이런 얘기고. 자, 이제 두 번째야.
거기 광합성이 지구 생활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있거든. 그지? 우리는 지금 산화원원만 잠깐 봤는데 이런 산화원원을 통해서 발생한 생성물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는 거야. 자, 거기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했다. 그게 누구라고? 남세균이야. 스스로 햇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막 먹이로 잡아먹지 않고 스스로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드는 애들 독립영양생물이라 하거든. 딴 애들 막 잡아먹는 애들은 종속영양생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까? 종속이죠. 뭐 햇빛, 광합성. 이거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먹어야 돼요. 뭔가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원시 바다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해서 산소를 발생시켰거든. 근데 그 발생시킨 즉시 대기 중으로 산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원시 바다에는 정록색이었거든요, 바닷가 색깔이. 누가 많았냐면 철이온이 엄청 많았어요, 철이온. 잘 봐요.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될 때 땅덩어리가 마그마 바다였거든. 기억나요? 기말고사? 마그마 바다인데 철과 니켈 무거운 원소들은 다 핵으로 갔다고 얘기했는데 일부 남아있는 철이온들이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가 형성될 때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때 독립영양생물인 남세균이 그 철이온들을 다 가라앉혀요. 뭘로? 산화철로. 이것도 산화원원이에요. 철이온이 산소를 받아서 철광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표에 쭉 산화철로 묻혀있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철광석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원시 지구의 대기주성 변화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초창기에 발생한 산소는 바닷물 속에 있는 금속과 반응해서 산화물을 만들었다. 그게 철이온이에요, 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걔를 다 가라앉히고 더 이상 없을 때, 알겠습니까? 더 이상 가라앉힐 이온이 없을 때 대기로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대기로 나오면서 또 다른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네. 어디 가서? 성층권에 가서. 걔가 오존이에요. 바로. 알겠습니까? 걔가 오존이야. 그래서 오존이 우주선, 우주에서 들어온 유해원 자외선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지구 대기에 변화가 생기죠. 지구 대기에 산소가 풍부해지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산소가 풍부해짐으로 인해서 물속에 있던 애들이 물 밖으로 진출이 가능했어요. 그게 고생대 초기예요. 식물은 선태에서 양치로 변화되고요. 동물은 이 물속에 있던 어류가 양서류로 됐다가 파충류로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지금보다 약 1%, 1.5% 더 많아졌대요. 좀만 더 많았으면 지구는 불바다가 됐을 거예요. 근데 산소가 풍부하니까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애들이. 식물이 됐던 파충류의 덩치가, 잠자리가 막 2m짜리였어요. 알겠어요? 덩치가 커지고, 개체가 커지고. 이게 고생대 폐륜기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날벼락을 한번 맞아요. 그게 빙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시 바닷속의 남세균이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켜요. 그랬더니 육지로의 진출이 일어나고 산소 호흡하는 생물이 등장했다. 이거 육지에 등장한 거죠. 그리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육지 진출이 가속화됩니다. 그전에는 나가지도 못했어요. 죽어요. 그냥 자외선 맞고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외선이 차단되고 적당한 대기의 산소가 보장된 후에 육상으로의 진출이 가능했고 육상 생물이 등장했다. 이게 끝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두 번째, 화석 연료의 이 연소는 언제적 얘기냐? 여러분, 지금 이건 언제적 거냐면요. 성캄브리아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질시대를 우리가 나눠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고생대가 성캄브리아기가 있는데 그 앞대가 성캄브리아 대거든. 그때 막 얼마만 작은 그런 미생물들이 너무 바닷속에 많고 걔들이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은 애들이 쌓인 게 석유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것들이 죽은 시체가. 그러면 걔들이 올라오는 것까지 봤잖아. 근데 갑자기 화석연료 연소라는 건 뭐냐? 역사시대 얘기입니다. 그것도 18세기예요.
그 전으로 가잖아요. 네안데르탈인 뭐 오살로 피타고드레 피테쿠스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이라는 그 유인원이 불을 사용하게 된 시기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화석연료는요, 나무 갖다 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격적인 화석연료가 석탄이거든. 이걸 사용해서 어떤 기계를 돌리게 됩니다. 그게 최초로 발견된 증기기관이에요. 그게 왓슨의 증기기관. 그때 석탄을 막 때려 넣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 석탄을 사용하면서 뭐를 느끼게 되냐면 에너지의 발생 효과를 누리게 되죠. 그 화석연료가 산소랑 반응해서 CO2하고 물이 나오는 그 반응 있잖아요. 그걸 학교 시험지에서는 이렇게 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는 시기,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 시기예요. 산업혁명 시기. 증기기관이 발달한 시기. 그럼 이때는 조건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 줄 알아요? 기본적인 조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출제를 하려면 화석연료는 이래야 돼요. 일단 우리 탄화수소는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봐요. 원소일까요? 화합물일까요? 탄화수소. 맞아요. 수소 있고 탄소 있으니까 얘는 C와 H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화합물입니다. 무조건. 근데 출제를 하려면 있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잡아야 돼. 이 말이 꼭 들어와. 그래서 니들은 얘만 공부하면 돼. 완전연소. 이 완전연소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생성물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얘들아. CO2와 H2 이렇게 생성물이 정해져 있어. 완전연소 생성물은 무조건 CO2가 H2야. 알았지? 자, 그러면 화석연료 연소 반응을 하나만 적어볼게. 대표적으로. 얘가 있어, 얘들아. 이거 니들이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거 메테인 가스라고 하는 가스야. 너희들이 어디서 쓰냐? 집에서 쓰는 거. LNG 가스야, LNG. LPG하고는 다른 애고, LNG야. 도시가스인데, 얘가 이렇게 되면 누가 나온다고? CO2하고 H2가 나온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무조건. 그럼, 자,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원자수 맞추자. 탄소 원자 여기 하나 됐지. 끝났어. 맞추는 거 잘 봐. 수소 원자 4개 있지? 그럼 이 앞에 뭐 쓰면 돼? 이러면 끝나. 이러고 생성물의 산소 원자를 모두 더해보는 거야. 2개, 2개. 4개지? 이 앞에다가 2.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고. 이거 보고 봐라. 산화는 누가 산화되냐는 거지. 봐. 이게 산화야. 아, 화석연료가 산소랑 만나서 CO2가 되는 거야. 이것만 잘 보라고. 아, 화석연료가 산화된 거구나. 결국 산화된 애는 무슨 재라고 해야 된다? 환원제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 환원제. 아, 기본적으로 얘들아, 얘가 있으니까 산화원은 맞잖아. O2가 있으니까 맞지. 그러면서 CH4가 산화된 거지. 환원제야. 그럼 환원된 애는 누구냐? 그러면 O2가 환원된 거야. O2가 O로 쪼개졌으니까. 알겠어? 선생님 여기 O2 그대로 있는데 그러지 말고 C 하나에 O가 양쪽에 붙은 거니까. 그치? O2는 어쨌든 쪼개져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얘가 산화제가 되겠지. 이렇게 산화제.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 봐. C3H8이라는 프로페인 가스라는 게 있어. 프로페인. 이거 LPG의 성분이야. LPG 성분. 얘도 한번 반응을 시켜볼게, 얘들아. 그러면 생성물로 CO2하고 H2는 무조건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조건. 자, 그래놓고 써볼까? 탄소가 3개 있으니까 이 앞에다 3 쓰면 돼. 이렇게 3. 저 아래점자만 조심해서. H가 8개니까 여기다 4 쓰면 돼. 이렇게 4. 이랬더니 산소 원자가 총 몇 개냐? 10개지. 여기 생성물에.
10개면 여기가 5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그래도 결론은 똑같아. 누가 산화야? C3H8이 산화된 거고, 환원제. O2가 환원된 거다. 산화됐고 환원됐다. 이건 똑같다. 다시.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O2는 무슨 역할이다? 산화제 역할이야. 무조건 환원되는. 이해 갔어요? 그런 식으로 보고 이걸 해석하고 끝내자는 거야. 자, 맨 밑에 얘기를 잠깐 보아. 화석연료가 인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제품 생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했고요. 또 사람들의 교통을 편하게 했어요. 증기기관차의 발견으로. 그래서 18세기에는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석탄으로 원료를 사용하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증기기관이 기관차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공장에 무거운 물체를 막 움직이는 속도를 가중시켜서 생산량을 늘린 거죠. 19세기 이후에는 주로 교통수단, 이때부터 누가 나오죠? 석유가 등장하게 되거든. 얘들아, 석유라는 것도 열어놔. 북아메리카 미국이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어. 그것도 누구에서 발견됐냐면 인디안들이 자꾸 이게 그때 당시 그들은 늪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연못. 그래서 자꾸 동물들이 죽는 거야, 주변에. 봤더니 검은 물이 있는 거지. 그게 뭘 것 같아? 거기 석유였던 거야. 얘들아, 북쪽의 석유는 검다.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석유 있지, 걔들은 노래. 성분이 차이가 있어서. 알겠어? 그래서 북아메리카에서 한참 골드러시가 이루어졌지, 서부로 막 황금 캐러 갔던. 그러다가 석유로서 오일러시도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캐고 쓰다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 있는 석유 유한자원이잖아. 우리 쓰지 말자. 외국에서 사다 쓰자. 그럼 자기 거 왜 안 쓴다? 나중에 보관해서. 맞아.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 걔들은 100년 이상 쓸 석유를 갖고 있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석유값 뭐 어쩌는데 걔들은 충분히 자기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석유를 안 쓰고 있어. 이제 에너지 전쟁이 일어난 거야. 자,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 최근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생성물이 누구 때문에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당장 니네 오늘 또 죽는 줄 알았지. 더 뒤지는 줄 알았잖아. 우리나라는 사실 더위가 아닌 거 알지? 저기 미국은 동부 쪽 있죠? 필라델피아 그쪽 연안에 하얗게 물보라가 있는데 바다에. 그래서 와, 멋있다. 물고기 사체야. 다 죽은 거야. 니들 혹시 그 난류 좀 키워봤어요? 키우면요, 온도 안 맞추면 다 죽어요. 염분 안 맞추면 다 죽어요. 왜? 그 물고기들도 그 작은 몸집에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 효소가 온도와 그 염분이 안 맞으면 죽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수온이 올라가 버리니까 다 죽어버린 거야. 물고기가 떼죽어 버려.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막 40도가 넘어간대요, 지금. 도로 아스팔트 계란. 그렇지. 그건 진짜 나는 내가 러시아에서 막 물 뿌리면 얼고 이건 봤지만 도로에서 계란 그거 갖고 야, 나 깜짝 놀랐다. 죽는 거 지금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고령화 인구들이 많잖아. 거의 빨리 죽어. 해결이 아니라 자연계는 뭐가 넘치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막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CO2라는 것이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215쪽의 철의 재련인데, 이 철의 재련은 오른쪽 날개글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거든.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해. 잘 들어. 철의 재련 과정이라는 게 보통 철을 재련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재련소라고 불러. 알았어? 그러니까 철의 재련은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을 차지해. 너희들이 인문학 보니까 잘 알겠다.
우리나라 철기는 어떤 시대야? 고조선이야. 그 철기가 생기면서 뭐가 형성돼? 이제 그때부터 고대 국가가 형성이 돼. 청동기가 나왔을 때 무기가 좋았잖아. 그전에는 돌멩이 갖고 놀았잖아. 돌멩이 갖고 막 싸우다가 저쪽에서 이상한 몽둥이 같은 걸 하나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때려. 아파. 그래서 만드는 게 시족국가야. 그런데 철기가 등장한 거지. 우리한테는 주몽. 그 사람이 이제 시조잖아. 그 사람이 철기를 만들고, 우리나라 철기는 얘들하고 좀 다른 거 알아? 우리나라 철기는 더 강하고 튼튼했어. 니네, 이제 내가 재련소 얘기를 쭉 해주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문제 풀려면. 사나원원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치? 근데 그렇게만 맞춰서 풀면 좀 딱딱하잖아, 수업이. 봐라. 재련소 과정을 딱 보고 내가 어떤 건지 알려줄게. 이건 그냥 참고로 보는 거야. 너희들은 저 식 하나만 알면 되는 거다, 얘들아. 이게 누구냐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이게 용광로를 되게 모식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용광로가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다 누굴 집어넣냐면 땅 속에서 캐온 철광석을 넣는 거야. 이렇게 철광석. 땅 속에서 막 캐온 철광석은 얘들아 혼합물이야. 누구도 막 섞여 있어. 막 SiO2도 막 섞여 있고, 거기 산화철이겠지? 걔들 섞여 있고. 얘를 순수한 철로 얻어내기 위해서 얘를 넣어. 얘가 누구냐면 탄산칼슘이라는 놈이야. 얘들 석회암 알지? 석회암? 요게 석회암이에요. 요게 석회암.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이거 딴 거 아니야. 니네 연필로 막 뭘 쓰고 나면 시커멓게 되지. 그 손으로 쓰면 여기 검었지. 그 코크스야, 그게. 탄소가루란 얘기고. 얘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막 열이 생겨요. 열이 들어가요. 이 1800도씨의 열을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서 막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그 식이 뭐냐? 들어간 코크스가 극히 일부,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가 얘랑 만나서 얘를 만들어. 자, 산화원원에서 보기에 우리 이거 산화원원 반응이 아니야. 맞다는 거야. 호돈수가 있잖아. 그거부터 보고. 또 하나, 탄소는 산화됐잖아. 산소는 그럼 뭐 됐어? 환원되었지. 우리 아까 보니까 O2는 선생님 반응물에 O2 있으면 다 환원이네요. 맞아. 거의 다 환원이야, 보면. O2는. 알겠어? 그럼 이게 산화원은 이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 일산화탄소가 얘랑 만나는 거야. 얘랑 만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요. 다시요. 여기는 화학 반응이야. 뭐 이렇게 쓰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식은 완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얘가 뭐 된 겁니까? 환원된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식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얘가 환원되었죠? 아, 철이 환원되었고, 따라서 얘가 뭐 된 거예요? 산화되었거든요. 근데 얘 없으면 이걸 환원 못 시키는 거야. 얘가 없으면. CO가 없으면. 그래서 코크스를 넣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이쪽으로 이때 생긴 CO2가 빠져나가는 거야. CO2가. 근데 얘가 적철광이라는 철광석이야. 적철광. 적철광이 뭐냐면 붉은색을 띠는 철광석이거든. 그런데 이 중에 이런 철광석도 있어. Fe3O4라고 자철광이라는 애도 있어. 얘는 자성을 띠네. 얘가 일산화탄소랑 만나서 얘도 이렇게 환원되더라 이거야. 얘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자철광도 이렇게 환원이 돼. 이게 재련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물론 일산화탄소는 산화되고. 그러니까 적철광이 됐든 자철광이 됐든 철광석을 환원시키려면 일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이건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완전 연소면 CO2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저 역할을 하더라. 자, 여기에 시간 하나만 더. 이 탄산칼슘이 들어가잖아. 그럼 뜨거운 열 때문에 얘가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이거 뭐일로 빠져나가? 그냥 CO2 아무 상관없어. 생성물이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질문해 볼까? 이거 산화환원 반응일까 아닐까?
호둔소가 없잖아. 이렇게 해도 거의 맞아, 니들은. 알았니?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철광석이라는 게 철광석 말고도 규산염이 섞여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SiO2가 여기 뜨겁게 되면 얘 말고 이런 것들 떨어져 나오거든. 얘가 얘랑 만나. 그래서 얘를 만들어. 이게 규소산칼슘인데 여기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역할이냐. 그냥 얘들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불순물 제거. 이거 산화화는 아니야, 이거. 알았니? 호돈수 안 보이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철이, 잘 보쇼. 이 철이 순수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은 코쿠스가 탄소가 여기 아주 뜨겁게 있거든. 이 철에 막 섞이면 탄소강이 돼요. 탄소강. 그러니까 합금이에요, 합금. 탄소가 많이 함유되잖아요.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로 나온 이 철, 여기 철이 열로 나오거든. 근데 얘랑 섞여 나와요. 탄소랑 합쳐져서. 이 철이 선철이에요. 이건 여러분 건물 세울 때 보면 철기둥 쭉쭉 올리는 거 본 적 있어요? 거기 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주변에 뭐 무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좀 어떻게 조물조물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좀 약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열을 하면 탄소가 날아가죠? 그게 강철이에요. 그러면 뭐 자동차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더 가열해서 탄소를 거의 없애버리잖아? 연철이 돼요. 그게 철사줄이에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화환원에 의해서 나온다. 거기 시간을 딱 하나만 써줬지만 이러한 반응이 이 안에 있어요. 알았죠? 결국 뭡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았죠. 호돈도 있으면 산화환원이다. 그치? 그리고 반응물에서만 봐라. 그 다음에 철광석이 환원되어 처리되는 거고,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어디서 봐도 O2는 거의 환원이 되고 있다는 걸 눈치로 보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볼까요? 철의 재련이 인류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인류에 미친 영향은 여러분, 내가 고조선의 철을 만드는 기술은 외국하고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아까 철에 탄소가 많이 함유되면 어떻다고요? 단단해진다고 그랬지. 고조선의 철은요, 그 대장간 알죠? 대장간에서 너네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철을 막 달구잖아요. 뜨겁게. 그 집에 막 때리죠. 땅땅땅. 담금질 한다고 하거든요. 물에 치한 다음에 또 불에 놓고 땅땅땅. 이게 뭐냐면 뜨겁게 달궈진 이 철을 제가 이게 숯 같은 데 올려놓잖아요. 그럼 뭐가 함유되겠어요? 탄소가. 그럼 얘가 단단해져요. 그걸 128번을 한대요. 막 대장장이들. 그럼 이 칼이 엄청 단단한 거야. 그럼 둘이 쨍 하고 부딪히면 딱딱 끊어지는 거죠. 상대방.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걸로 뭘 만약 갑옷을 만드는데 갑옷이 25kg가 넘어간답니다. 니네 보면 멋있잖아, 장군들을. 걷질 못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갑옷을 입은 사람은 말을 타는 거야. 이렇게 창을 이렇게 주잖아. 그대로 가서 막 활로 맞아도 안 죽으니까. 근데 누가 툭 쳐 넘어졌지? 끝이에요. 못 일어나요. 죽어요, 그냥. 그래서 그 갑옷을 벗겨가요. 상대방이. 그래서 커다란 나무 위에다 건대요. 그러면 상대방 군인들이 우리 장군이 죽었구나. 이런 거예요. 과시형이에요. 목 걸면 목이 얼굴이 작아서 안 보이잖아. 근데 뭐 갑옷을 걸면. 갑옷이 그렇게 그 비닐 하나하나를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무기를 막는 건 좋은데 너무 무거우니까. 그래서 요 위만, 어깨만 이렇게. 그때 이순신 장군도 그 야사에 보면 전체를 갑옷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군은 백병전이 많대요. 붙어서 싸워야 되잖아. 근데 이러고 있으면 당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간헐천으로 하고 바깥만 이렇게 거의 갑옷으로 한대요. 여기 맞았다고 하더라고, 가슴에 총을. 여튼 철의 재련이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봅니다. 우리는 지금 광합성과 호흡, 여러분 여기 호흡은 광합성 거꾸로 하면 호흡이 알아서? 알았니? 광합성을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보면 돼. 아까 H2O는 누구랑 잡으라겠어? O2랑 잡으라겠다?
H2O가 O2로 산화됐잖아. 그럼 거꾸로 가보자.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하면 산소 환원이야, 무조건. 그지? 그럼 포도당은 산화거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보면 CO2와 H2가 반응물이지만 호흡을 보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물이야. 반대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걸 할 거야,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어. 페이지 216쪽에 전자이동 그 이전에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구리판을 갖고 가열하고 막 이런 말 있지? 그거 잠깐만 설명해 줄게. 중학교 때 이걸 배운 친구들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거고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잘 봐봐. 불꽃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 이 불꽃이 겉불꽃이란 불꽃이다 얘들아. 요거는 속불꽃이란 불꽃이야. 심지 있죠, 심지. 얘들아, 이 심지가 무엇을 공급해 줄까? 맞았어. 탄소를 공급해 줘. 시커멓게 타니까. 잘 봐. 겉불꽃을 산화불꽃이라고 부르거든. 왜 산화불꽃이라고 부르냐? 여기다 이렇게 구리를 갖다 대면 겉불꽃에서는 어떤 색 구리가 붉은색의 구리가 얘랑 만나. 얘 무조건 뭐 돼? 환원. 아까 얘기했잖아. 무조건 환원되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 되고 산화가 돼. 산화불꽃이야. 그래서 이게 검은색 제2산화구리야 이게.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거든.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말이다. 이 검은색 산화구리를 여기다 콱 쳐박잖아. CuO를. 그럼 속불꽃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 탄소가 요 불꽃 심에서 나온 거예요. 탄소가. 얘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CO2로. 그럼 당장 얘가 뭐 됐어? 산화되었지. 환원제고. 그치? 그럼 이 검은색 산화구리 얘가 어떤 색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되었냐? 환원.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거기 있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속불꽃을 환원불꽃이라고 부르고 겉불꽃을 산화불꽃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아 어디가 온도가 높겠냐? 왜? 산소를 많이 공급받잖아. 주변에서. 그래서 얘가 파란 색깔이고 속불꽃은 붉은 색깔이란다. 알았지? 페이지 216쪽입니다. 전자의 이동과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산소 가지고만 설명을 했던 앞에 이론과 다르게 전자 이동을 갖고 설명하니까 산소 이동도 설명되면서 그 전에 서로 상호 교환적인 반응들이 모두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로 산화환원을 결정하는 이론이 나오게 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이런 정의를 내린 거야.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다라고 정의를 해. 왜 그런가 봐봐. 여러분들 이온결합이라는 걸 배워서 알겠지만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잖아. 근데 금속이라는 애들이 전자를 잃어버려요. 알겠어?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양이온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산소랑 이온결합을 할 수 있어. 결국 철이 산화철이 되려면 전자를 잃더라. 그게 산소를 얻는 거랑 똑같은 의미더라. 이런 얘기야. 두 번째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얻는 것.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주고받는 전자의 수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산소 원자의 수가 동일하듯이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가 동일할 때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자이동을 우리가 만약에 설명을 하잖아요. 잘 보세요. 앞에서 구리가 산소랑 만났어요. 얘가 산화구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까 산소로 얘가 뭐 되었다라고 하죠? 산화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 설명을 보면요. 이걸 간단하게 썼지만 구리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전자를 2개 잃고요. 산소는요. 전자를 2개 받아서 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알겠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뭐 된 거예요? 산화된 거고요. 얘는 뭐 된 거죠? 환원된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다면 O2가 전자를 4개를 받으면 결국 얘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얘도 그럼 2개씩 반응을 해야 되죠. 왜?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 반응이 저 안에 숨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음이온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죠? 전자를 받아서 산화이온으로 된 거, 환원된 거고요. 그걸 산소를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구리는 전자 4개를 잃고 구리이온 2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CuO라는 이온 결합 물질 2개가 만들어졌다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는 금속이 이렇게 이온 결합을 만들려면 앞에 양이온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양이온이.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다. 그 다음에 비금속이 이온 결합을 하게 되려면 음이온이 돼야 돼요. 전자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산화와 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말이냐? 여기다 유독 제가 금속 원소만 써줄게요. 금속 원소와 양이온만 써줄게요. 왜? 얘가 시험에 나오니까요. 금속 원소라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M이라는 금속이 전자를 받는 경우는 없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거 역시 산화죠. 그죠? 다시 말해서 M은 주기율표상에서 이런 애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킬 거예요. 1족, 외곽의 전자가 하나인 애들. 2족은 어떻게 할까요? 2족은 전자를 2개 잃고 2가 플러스가 될 거고 3족은 3개 잃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트륨이라는 금속은요. 전자를 하나 잃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산화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요. 마그네슘이라는 애들은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2가 플러스 전자를 2개 잃고요. 알루미늄이라는 애는 13번이니까 10번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3개 잃고 이런 식으로 산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환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반대 상황을 보시면 돼요. 환원은 반드시 양이온이 이렇게 전자를 받았을 경우 이렇게 일어나겠죠. 나트륨. 마그네슘 이온이 전자를 2개 받을 경우 이렇게 되겠죠. 마그네슘으로. 알루미늄 이온이 전자를 3개 받으면 알루미늄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전자를 받고 잃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이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화학 반응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질산은 수용해가고 구리의 반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다음부터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니까 잘 보십니다. 차가운 기운을 넣어야 되겠다. 우리한테 얘가 갑자기 등장해요.
이게 왜 등장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산소를 빼고 생각할 거예요. 이제 산소의 반응은 여기서 멈출 거고요. 이 장에서 전자의 이동의 산화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속과 금속 양이온 사이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산소를 배제시킨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양이온으로 존재하려면 자연계에서는 어려워요. 이런 대기 중에서 어렵다고요. 반드시 이런 수용액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 수용액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자, 이온의 숫자는 같지 않아도 좋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속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하는데, 양과 음이 숫자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총 전하량 합은 0이 돼야 돼요, 항상. 이게 수용액의 특징입니다. 양전하와 음전하를 갖는 이온들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전하의 합은 0이 돼야 된다. 그때 요거 보이죠? 저게 누군지를 잘 보는데, 얘들아, 그냥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도 100% 구경꾼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반응을 하지 않는 이온인데 100% 구경꾼 이온 중에 얘가 있어, 얘가. 나칼지람.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 중에 이 질산 이온이 부호가 몇 가 마이너스인지만 봐. 1가다, 1가. 더불어 우리는 반응을 이렇게 쓰는 거야. 구리가 있고, 이온 결합은 항상 양이온을 먼저 써주니까. 야, 이렇게 썼으면 너희들은 은이 플러스 1가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 잘 봐. 왜? NO3가 마이너스 1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기다 이걸 써주거든? 무슨 뜻이야?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수용액. 그건 무슨 얘기냐?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물속에 녹아있는데 그들의 전하의 합이 0이 되려면 얘들은 1가 1가니까 숫자가 똑같이 있는 거야, 이 안에. 알았니? 이 안에 똑같이 있다. 근데 구리를 넣어서 반응을 한다. 다시 말해서 금속과 금속 양이온이 전자를 주고받는 실험을 보겠다는 거야, 지금. 얘는 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전자가 남아 도는 애니까, 마이너스 1가니까. 그럼 우리는 구리와 은이온을 봐봐. 반응이 일어났던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NO3는 마이너스 1가짜리인데 2개면 얘가 혼자 2가라는 얘기야, 이렇게. 얘가 수용액이 된 거라고, 이렇게. 이거 이해 갔어? 갔어? 구리가 전자를 어떻게 했어? 잃었어, 얻었어, 구리가? 잃었어. 그래서 뭐 된 거야? 산화되었다. 그래서 구리는 무슨 재야? 환원제인 거야, 지금. 금속 구리가 전자를 잃은 거야. 근데 플러스 1가인 이 은이온은 Ag가 됐잖아. 전자를 얻은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뭐야? 환원되었다, 이렇게. 물론 질산은에 은이온이 환원된 거지. 야,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주고받는 뭐의 숫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전자. 근데 구리는 전자를 지금 몇 개 잃었어? 2개를 잃었는데 은은 하나 받았거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걸 써주는 거야. 2개씩 받아야 되니까.
두 개를 주고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구경꾼 이온을 빼고 적어보자. 질산 이온이 구경꾼이잖아. 구리라는 금속과 은 이온이라는 두 개가 만나서 구리 이온이 되고 은이 되었다. 이걸 구경꾼 이온을 뺐다.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불러. 이거를. 여기까지 됐어? 자, 얘들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거 이해가 안 가요? 얘기해봐. 막 쓰느라고 정신없지 말고. 저거 이해가 안 가요? 있으면 빨리 얘기해. 저게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애초적인 질문을 해봐. 생선을 일까 거기 보면 나 칼질함을 내가 항상 할 거거든. 어떻게? 나 칼질함. 얘들이야. 얘들이 다 위에가 몇 가짜리야. 1가짜리인데 질산이 유일하게 음이온이야. 마이너스 1가야. 자, 얘들은 이온같이 보이는데 얘들 둘은 막 여러 개지 원자들이 합쳐져서 이온이 돼버렸잖아. 이런 걸 원자단 이온이라 부르는데 보지 마. 요 전하가 중요해. 마이너스 1가면 얘랑 만나면 1대1인 거야. 그런데 이 구리는 2가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이런 걸 이온결합이라고 그래. 이온결합은 중요시하는 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는데 그 합이 0이 되게 써야 돼, 항상. 그래서 NO3가 은은 플러스 1가니까 얘랑 1대1로 붙지만 플러스 2가라 1대2로 붙는 거야, 이렇게. 또 알자이온 반응식 쓰면은 식성이 있어요. 알자이온 반응식에 그러니까 식에 뭔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빼도 식이 성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완벽하게 써야 말이 맞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고받는 전자의 숫자만 보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만 써서 봐도 괜찮습니다. 옆에 써줬으니까 구경꾼 이온은 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요. 이렇게 쓰면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될까? 수용액에 양이온만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지? 이것까지 써줘야 이 수용액은 전하협이 0인 건 아는데 그걸 안 쓰고 이렇게만 쓰면 수용액에 양이온만 있나? 아니야. 이걸 해석하려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알았어? 명심해라. 수용액에서 니들은 계속 반응을 할 건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반응 전에 음이온수 질산이온이지? 반응 후에 음이온수 질산이온 누가 더 많아? 전과 후 이온.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니까. 그러면 NO3 1가 마이너스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용액의 전하협은 항상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질산이온이 10개 있어요. 은이온 몇 개 있어야 돼요? 10개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전체 전하가 플러스 얼마예요? 자, 플러스 1가짜리가 10개 있다고. 그럼 플러스 얼마예요? 1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끝났어요. 근데 여전히 질산이온은 10개 있겠죠? 근데 얘는 플러스 몇 가짜리예요? 2가죠? 이런 애가 플러스 10을 만들어야 돼요.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거 몇 개 있으면 돼요? 맞습니다. 지금 니네가 지금 푼 거 이해 안 가? 이해 갔지? 이게 1학기 시험 문제야. 이온수의 변화 찾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리까리 혀죠? 미치겠죠? 내 말을 들어봐요. 1가짜리가 있고요. 양전하가 2가짜리가 있고요. 3가짜리가 있어요. 양전하가 몇 종류 있어요? 세 종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니들한테 제일 먼저 나온 문제가 뭐냐면 일정량 수용액 속에 금속을 넣는 실험을 할 겁니다. 이거예요. 일정량 수용액이라는 건 그 속에 음이온도 있고 양이온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거기다 금속을 넣고 실험을 하면 이 들어가는 금속과 그 속에 있는 양이온이 반응을 할 거 아니겠니? 그러면 만에 하나 잘 들어. 여기에 있는 수용액 속에 있는 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1인데 들어가는 애도 플러스 1이면 이온수가 안 변해. 주고받는 전자가 동일하고 플러스 1가 플러스 1가니까 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봐. 아, 여기 비유가 맞으려나 모르겠는데 니네 지갑이 있는데 응? 1,000원짜리를 내가 10장 줄 거야, 니들한테. 그럼 지폐에 1,000원짜리 10장이 있어. 얼마야? 10,000원 됐어. 근데 내가 5,000원짜리를 2장을 줄 거야, 너한테. 아니, 한 장을 주고 5,000원짜리 한 장을 줄 거야. 그리고 바꿔줘야 돼, 너는. 항상 니들 지갑은 10,000원이 채워져 있어야 돼. 내가 5,000원짜리를 주면 니들은 나한테 1,000원짜리 몇 장 줄려? 5장을 주겠지? 자, 지폐가 몇 장 됐어, 니들은. 와, 재밌다. 얘들아, 1,000원짜리가 몇 장 있을 때 10,000원이야? 10장. 근데 내가 5,000원짜리 니들한테 줬다니까? 그럼 니네가 1,000원짜리 몇 장 나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면 지폐 몇 장 있어, 이제? 1,000원짜리 몇 장에다가? 5장에다가 5,000원짜리 몇 장 있어? 6장이네. 지갑이 얇아졌어, 두꺼워졌어? 자, 이제 내가 너한테 10,000원을 줄 거야. 그럼 니네가 갖고 있는 지갑에 있는 돈 다 어때, 나한테? 줘야지? 그럼 니네는 지갑 속에 지폐가 몇 장 있는 거야? 그래. 그거 물어보는 거야, 여기 문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잘 봐라. 플러스 1가짜리가 이 수용액에 18개 있어. 그럼 플러스 몇이야? 총 18이야. 근데 금속이 얘랑 반응을 할 거야. 그래서 그 플러스 1가짜리를 석출시키고 지가 들어갈 거라고, 안으로. 들어가서 양이온이 되는 애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걸 산화라고 할 거라고. 근데 그 잃어버린 전자를 받는 애들이 플러스 1가짜리란 말이야. 자, 얘가 하나가 플러스 2가짜리인 거지. 얘 하나 녹아 들어가면 전자 몇 개 내놔? 2개 내놓겠지. 그럼 플러스 1가짜리 몇 개씩 석출되겠냐? 2개 석출되겠지? 얘들아, 잘 들어봐. 상상을 해야 돼. 계산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어지면 되게 쉬워져. 걱정하지 마. 내가 공식 알려줄 거니까. 금방 푸는. 잘 들어봐. 플러스 1가짜리가 18개가 있는 곳에 2가짜리 금속, 아직 2가가 아니야? 근데 이 금속을 딱 녹였는데 얘가 플러스 2가짜리인 거야. 이온은 하나인데 전자를 한꺼번에 2개 내놓는 애야. 그럼 플러스 1가짜리는 몇 개가 사라져야 돼? 2개가 사라져. 몇 개 남았어? 상상이 안 되는데. 상상이 안 되는데요. 잘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안 되면 써야죠, 뭐. 방법이 없죠. 여기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속에 이 이온이 18개가 있대요. 그럼 이 전하가 얼마예요? 플러스 18이야. 그럼 이 안에, 잘 봐. 얘가 몇 개 있으면 돼요? 18개. 맞았어요. 이게 수용액의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비금속을 넣을 거야. 알았어? 그랬더니 잘 봐. 몇 가짜리야? 2가짜리인 거야. 자, 살펴봤더니 얘가 1개가 있는 거야. 응? 얘는 몇 개 있을까? 질산은. 반응 안 했잖아. 몇 개? 18개. 얘들 둘이 합이 양전하지. 얘가 마이너스 18이잖아, 보면 지금. 그럼 얘들 합쳐서 플러스 얼마 나와야 돼?
A 플러스 몇 개 있으면 돼? 6개. 그거 물어본 거거든, 내가. 맞네. 오 마이 갓. 이러면 됐지. 그러면 역시 여기다 비금속을 집어넣어서, 그지? 이 반응이 되었고 얘는 이 반응이 되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4개가 생긴 거야, 여기에. 몇 개가 될까? 얘는 여전히 18개가 될 거 아니야? A 플러스 몇 개면 돼? 좋았어. 출제자는 이거 질문할 거야. 응? 여기다 비금속을 하나 넣으면 얘는 이가짜리야. 양이온 총수가 몇 개냐고 물어볼 거야.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몇 개야? 아, 양이온 총 17개야. 아, 다시 봐봐. 요거 잘 보고 대답해. A 플러스 18개 속에다가 비금속 4개를 넣을 거야. 그럼 전체 양이온수는 몇 개냐고 물어볼 거야. B가 4개면 전자는 총 8개가 나와서 A 플러스 8개를 속출시켜. 여기 안 그려졌는데 잘 봐. 요 한 켠에 A 금속이 2개가 속출된 거야, 이렇게. 요 한 켠에 A 금속 몇 개가 속출됐을까? 여기 봐봐. 8개가 속출된 거야. 그래서 A이온과 B이온 합쳐서 몇 개 있냐고 물어볼 거라고. 이제 질문 또 받아봐야. 야, 저거 보고 대답해. A 플러스가 18개 있어. 근데 B 금속을 3개를 넣을 거야. A 플러스 몇 개 사라질까? 6개 사라졌어. A 플러스 이온이 6개 속출됐다고. 그럼 A 플러스 이온 몇 개 남았냐? 12개 남았어. 근데 B 2가짜리 몇 개 들어갔어? 합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자, B 금속 5개를 반응시켰어. 총연수. A 플러스가 18개 있는데 B 금속 5개를 넣었다고. 총 이온수는. 근데 그걸 계산 안 하고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생각해봐. B 금속 하나가 2가야. A 금속은 플러스 1가짜리고. 그럼 아무래도 이온수는 감소하겠지. 얼마큼 감소하냐면 들어간 B 금속 숫자만큼 줄이면 돼. 1대2 반응은. 봐. 여기 1개 넣었지. 얘 몇 개 있어? 18개지. 1개 넣으니까 몇 개야? 17개인 거야. 들어간 개수만큼 줄이면 된다고. 17개 중에 하나가 B2가고 거기에 몇 개가? 16개가 A 플러스였던 거지. 자, 여기도 한번 봐봐. B 금속을 몇 개 넣었어? 4개 넣었지? 18개에 4개를 집어넣으면 14개야. 그걸 빼면 돼. 그러면 14개 중에 4개가 B2까지. 그럼 10개는 누구란 거야? A 플러스란 얘기야. 이제 봐봐라. A 플러스 9개가 있어. B2가짜리 금속을 2개 넣을 거야. 전체 연수 몇 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응? 2 빼. 그럼 7개 중에 2개가 B2가일 거 아니야? 그럼 5개가 A 플러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이거 성공하면 내가 보내준다. 이제 3가짜리를 넣을 거야. 3가짜리 넣을 거야. 여기에다 3가짜리 넣을 거야. 이제 C금속을 넣을 거야. C금속. 여기다가 C금속. 얘는 이렇게 변하는 애야. 산화되는 애야. 자, C를 하나 넣으면 전체 연수가 몇 개가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C 금속을 하나 넣으면 천천히 생각해봐. A 플러스 몇 개 나타나? 오, 얘 혼자 전자 몇 개 버리는 애야? 그러면 이 3개를 모두 받으려면 A 플러스 몇 개가 사라져야 돼? 그렇지. 그럼 A 플러스 15개 남았지. 그리고 얘 하나 들어갔잖아. 몇 개가 답이야? 16개지 임마. 얘가 3가락에서 어렵게 보지 마. 그래도 한 개 그냥. 무슨 말이냐? 얘 1개가 생겼는데 A 플러스가 3개가 사라진 거라고.
그러면 A 플러스 15개, 얘 한 개 합치면 몇 개야? 됐지? 다시 얘 3개 넣어봐. 얘 3개를 집어넣으면 전자가 몇 개 쏟아져? 9개. 그럼 A 플러스 9개가 사라져. 그럼 A 플러스 9개 남았네? 거기에 얘 3개랑 합치면 몇 개야? 자, 이걸 또 빠르게 푸는 요령이야. 3가잖아. 1가고 3가. 그럼 얘 들어간 개수에 곱하기 2를 빼면 돼. 그러면 돼. 다시 말하자. 18개 얘 한 개 넣었지? 곱하기 2는 몇이야? 2 빼봐. 16개가 답이야. 그 중에 하나가 C3가고 나머지 15개가 A 플러스야. 다시 C3가를 내가 4개를 넣었어. 그럼 몇 개 빼야 돼? 8개를 빼는 거야. 4개 곱하기 2. 그럼 10개지? 10개 중에 4개가 C3가고 6개가 A 플러스야.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게 빨리 풀리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내 말 들어봐, 얘들아. 이거 고3 수능 오답률 70%짜리다. 알았냐? 이렇게 써줘야 돼. 알았어? 그런데 잘 봐라. 여기다 비금속을 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뭔 뜻인 것 같아? 얘가 모두 반응했다고. 알았냐? 그래서 얘가 몇 개 있나 봤더니 이렇게 있더래. 됐어? 그 다음 봐라. 여기다 C 금속을 넣었거든? 얘는 뭘 X 플러스 할게. 이만큼 있더래. 반응 끝났어. 얘 몇 개 있을까? 라는 얘기야. M과 N과 X는 서로 달라. 질문. 플러스 1가짜리 몇 종류, 양이온 몇 종류 있다고 했어, 내가? 1, 2, 3. 저기서밖에 안 알려줬잖아. 셋밖에 없어. 무조건 알았냐? 출제자도 셋밖에 안 내. 그럼 잘 봐. 여기에 음이온을 표시 안 해줬어, 이 문제에서. 어디가 음이온수 제일 많을까? 질문, 어우, 씨, 이쁘다. 그거야. 음이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들 모두 양전하고 어떻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거든? 그럼 봐라. 얘 총 전하는 요 N 지워. 필요 없어. 비율이니까. 9 곱하기 N 플러스가 얘 총전화 아니야? 여기는 6 곱하기 X 플러스가 총전화 아니야? 이게 어때야 돼? 그럼 몇 대 몇이냐, 이거 지금? 3대 2면 얘는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3. 2가 3가야. 얘들 2가 3가야. 그럼 얘 몇 가야 돼? 1가. 자, 얘가 2가면 2 곱하기 9 얼마야? 전화. 그럼 몇 개 있으면 돼? 18개 있으면 돼. 원리만 알면 금방 풀어. 구문수학이야, 사실. 그런데 아까 봐. 하나 들었더니 3개 빼고 그 다음에 더 이러면 시간이 늦는다고. 그냥 쭈네? 근데 뭐야? 들어간 개수 2배만큼 줄었어? 이거 3가. 들어간 개수만큼 줄었네? 이거 2가. 그냥 금방금방 찾아야 돼. 할 수 있다고, 그거. 이러지 말고. 아니, 요령만 알면 되거든. 다만 뭐냐? 얘들아, 지금 이 문제 유형이 첫 번째 문제 유형이야. 두 번째 문제 유형이 하나 또 있어. 그거까지 학교 선생님이 내면 정말 선생님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도 배워야 되거든. 대신에 봐봐. 첫 번째 문제 유형의 가장 큰 조건이 뭐였냐, 얘들아? 총전화가 안 바뀐다는 거야. 양전화가. 왜? 음이온수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양전화는 안 바뀐다면 분명히 1가짜리 금속이온이 있는 곳에 2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이온수는 줄 거야. 들어간 개수만큼 줄 거야. 그지? 근데 1가짜리 금속이온이 있는 곳에 3가짜리 금속을 집어넣으면 들어간 개수에 곱하기 2만큼 줄어.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게 빨리 풀려, 문제. 알았어?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 3가짜리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A 1가짜리를 집어넣으면 늘어나겠지. 알았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알았냐? 그런 거 가만히 보면 그렇겠구나. 들어간 개수의 2로 나눈 값만큼 늘어. 이런 게 반대야, 반대. 그러니까 해보면. 앞으로 후자는 나온 적 없어, 얘들아. 후자는 나온 적 없고 항상 전하가 작은 애들인데 큰 금속을 집어넣어서 이온수가 주는 거 그것만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것만 먼저 하고 그 다음 반대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조금 이쪽에서 원리를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서 하나만 딱. 잘 들어. 비금속은 뭐 됐냐? 들어가면서 이온이 됐으니까 산화된 거지. 전자 잃었잖아. 근데 A 플러스는 전자 받았잖아. 환원됐지. 그래서 비금속이 이 A 이온보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해. 왜? 금속은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이온 결합밖에 없어. 근데 금속은 비금속과 다르게 양이온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자를 3개 잃든 하나 잃든 2개 잃든 양이온이 되는 반응성이 누가 더 크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A라는 이온 속에 비금속을 집어넣는데 반응을 했어. 그럼 B가 산화된 거야. A가 환원된 거고. 그럼 B가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석출되면 반응성이 작은 거야. 이온화로 돼 있어야 반응성이 큰 거라고. 걔가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한번 봐봐. 잘 봐. 지금 비금속 집어넣어서 얘가 모두 이걸로 바뀌었어. 다시 B이온이 있는 곳에 C금속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모두 바뀌었어. A, B, C 중에 반응성 제일 큰 애가 누굴 것 같아? 그렇지. 그 다음 센 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순차적인 거야. 잘 들어. 지금은 저 뭔 소리야 막 이럴지 모르는데 쌤한테 차분차분히 배우면 저게 저걸 묻는 거고 출제자들이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아. 그럼 자신감이 붙고 재밌어져. 이거 다 풀어 애들이. 그런데 뭔 줄 알아? 시간이 부족해. 너희들은 사기를 쳐서라도 시간을 줄여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다른 문제도 볼 수 있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 연습을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잘 봐. 석출되면 반응이 작은 거. 맞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플러스를 띄고 있어야 다른 물질이랑 결합하는데 얘한테 밀려서 원자로 돌아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의 반응성이 좋은 거야. 니네가 내신 만점 문제 있잖아. 페이지 225쪽까지 그냥 풀어봐. 궁극적으로 얘들아, 니네 기출픽 있지? 기출픽. 네. 기출픽. 기출픽이 어딨지? 니네 기출픽에서 저기 한번 봐봐. 페이지 '최고 수준' 몇 번? 이온수 변하는 문제가 어디 있지? 여기 문제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페이지 218쪽에 868번 있지? 그 문제밖에 없냐? 그 문제밖에 없어. 정신건강 보존 목적으로 인자수를 줄인 게 아닐까요? 아니야, 정신건강 보존은 하면 안 되고. 잠깐만. 여기도 별로 없네, 문제가. 뭐지? 문제가 이렇게 없어. 시상타. 일단 그 218쪽에 868번하고 869번, 865번, 뭐 이런 문제들이
이온수 문제야, 이온수 문제. 근데 막 가슴을 뻥 뚫을 수 있는 문제들은 없네. 뭐 이렇게 문제들이 별로 없지? 중화 반응, 이온수 문제. 이거 뭐 이렇게 쓸쓸하지? 입자수 문제가 인생이 쓸쓸해서 그런가 봐요. 얘들아 그것만 풀어오고 여기 기출픽은 저까지 한번 풀어봐봐. 이쪽부터. 212쪽부터 그래 끝까지 풀어. 219쪽까지.